역사가 에드워드 카는말 했어요.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과거를 통해 만들어졌어요. 즉, 과거가 있기에 현재도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과거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통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보고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흐르는 시간 속 과거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이야기는 뭘까요? 광진구에 있는 대학 박물관을 통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집콕 체험 리포터 이현우입니다. 함께 대학 박물관으로 가볼까요? 첫 번째로 방문할 곳은 세종대학교 박물관입니다. 이곳은 층별로 궁중의상과 목공예 등 다양한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는 곳인데요. 오늘은 의상실을 관람해 볼 거예요. 저희에게 복식을 설명해 주실 선생님을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대학교 박물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황보경 학예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박물관은 많은 유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복식 유물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서 복식실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이 유물은 저희 박물관에서 갖고 있는 많은 복식 유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황우적이라는 유물입니다. 이 옷은 누가 입기 시작했나요? 언제부터 입기 시작했나요? 이 옷은 순정효왕후라는 분이 혼례를 올리실 때 직접 입으셨던 혼례복입니다. 국가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혼례복 중에 하나입니다. 방금 전에 봤던 황우적이라는 옷이 있고, 또 하나 가장 대표적인 옷이라면 황제가 입었던 노란색의 옷과 빨간색의 옷이 있는데요. 빨간색을 띠는 옷은 홍룡프라고 하고요. 이것은 황룡프라고 합니다. 두 옷의 차이는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어서 조선시대의 말기의 고종이 황제, 즉 국명을 바꾸잖아요.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황제국가를 칭하게 됩니다. 그때 그 전까지는 저 홍룡포를 입었는데요. 나중에 대한제국이 된 다음에는 황룡포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의 색깔이 다르답니다. 저희 그 문무백관들이 입었던 옷 중에 이 옷은 앵삼이라고 하는 옷인데요. 이 옷은 시험을 볼 때 1등을 했던 장원급제자한테만 왕이 하사했던 옷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이제 그 장원급제를 하거나 과거 시험에 통과한 그 합격자들이 이제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가 된 다음에 입었던 옷인데요. 이렇게 가운데 흉배 있죠. 이걸 흉배라고 하는데 학예 문양을 갖고 있습니다. 마리수가 여기는 학이 한 마리죠. 그 다음에 이 옷에는 학이 두 마리입니다. 그래서 마리수도 많아지면 당연히 직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차이를 둬서 국민들, 일반 국민들이나 다른 관리들, 궁궐에서 근무하는 그 궁인들이 멀리서 봐도 저 사람은 하급 관리다, 상급 관리자다라고 구별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옷의 색깔과 흉배로서 자기 신분을 나타냈던 거죠. 세종대학교 박물관에 와서 많은 구경을 했고 옛날에 입었던 복식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콕 체험 리포터 최한서입니다. 같이 대학 박물관으로 가볼까요? 여기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역사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는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화가이신 이연호 목사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그럼 관람을 도와주실 선생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장로의 신학대학교 역사박물관 학예사 신상현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전시실로 바로 이동해 볼까요? 우리 이현호 목사님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셔서 평생을
독립운동가로 그리고 빈민을 위한 목사님으로 그리고 또 예술가로 사신 분이에요. 목사님이 6.25 전쟁 때 교회가 이렇게 폐허가 된 거예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부산으로 피난을 가게 된 거예요. 부산으로 피난을 갔을 때 여기 보이는 이 판잣집, 네. 판잣집 같은 데서 살면서 장애인들 또 빈민들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사셨대. 이 신발은 무슨 의미인가요? 이 신발은 일본 사람들이 신던 야막신 게다라는 신발인데요. 네. 여기 이현호 목사님 이름이 적혀 있죠. 네. 목사님은 우리가 일본 사람들에게 지배받았던 그 아픈 역사를 절대 잊지 말자는 의미에서 정말로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신다가 버리고 간 게다에다가 문패를 써서 사용하셨다고 해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지시네요. 이거는 김구 선생님 알지? 네, 알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셨던 김구 선생님이 여기 용산 이촌동 교회 이현호 목사에게 편지 쓴 거야. 친필로. 친필로 썼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경성에 서울에 많은 교회가 있고 네. 죄민들이 많지만 네. 그 중에 내가 이제 이현호 목사의 투철한 신앙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과 같이 수고하심에 감격한 마음으로 20만 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쓰는 거는 이현호 목사 알아서 잘 써주십시오. 이런 내용의 편지예요. 근데 2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잖아. 지금도 큰 지금도 돈인데 20만 원이 되게 큰 데인데 그때는 더 크지 않나요? 그때는 더 컸겠지? 얼마나 컸을까? 한 50, 60쯤 되지 50, 않았을까요? 60? 그때 우리나라 판사가 누군지 알지? 네. 법원에서 땅. 땅. 판사님의 첫 번째 초임 월급이 1만 원이었어. 1만 원? 근데 20개월치 월급인 거야. 그러면 진짜 엄청 큰 돈이죠? 이렇게 헌금을 주시면서 이현우 목사님 알아서 써주세요 하는 그런 편지가 여기 남아있어요. 어땠어요, 소감이? 이현우 목사님이란 분을 처음 알았고 이현우 목사님이 그림도 잘 그리시고 글도 잘 쓰시고 그리고 독립운동가이셨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되어서 너무 재밌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오늘 이현우 목사님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안녕. 안녕. 나는 광남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이현우라고 해. 너는 이름이 뭐야? 나는 신양초등학교 5학년 최한서야. 나는 장로회신대학교 박물관에 다녀왔어. 언니는 어디에 다녔어? 나는 세종대학교 박물관에 다녀왔어. 그럼 같이 건국대학교 박물관에 가볼까? 이곳은 건국대학교 박물관이에요. 많은 드라마와 영화 촬영지로 등장하였던 상어기념관을 아시나요? 이번에는 우아한 외관을 지닌 상어기념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저희에게 설명해 주실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박물관 교육사 이선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지금부터 상어기념관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지금 우리 이 뒤쪽에 보이는 아름다운 건물이 건국대학교 박물관이자 구서북학회 회관이에요. 서북학회가 1908년에 본부로 사용하기 위해 지은 건물이에요. 서북학회란 뭔가요? 서북학회는 1908년 우리나라 평안도, 함경도 서북인들이 모여서 조직된 애국 계몽운동 단체예요. 여기에는 안창호, 박은식, 이동희 등 우리가 교과서에서 들어본 독립운동가 분들이 속해 있으세요. 이분들은 일제 침략에 대응해서 아는 것이 힘이라고 생각했고 교육, 언론 문화 활동을 통해 우리가 실력을 기르고 나라의 국권을 되찾자는 운동을 하세요.
서북학회 회관은 원래 이곳에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은데. 좀 다른 곳에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일대 간섭이나 그게 들통나면 안 되니까 지금 여기 처음에 있었던 위치에다가 지금 기념하려고 다시 지은 것 같아요. 아, 네, 맞아요. 근데 이 서북학회는 서울의 중심부인 종로 낙원동에 있었어요. 어떻게 건국대학교에 위치하게 되었나요? 서북학회가 해체된 이후 오성학교, 보성전문학교 등 여러 교육기관에서 이 건물을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1941년도에 우리 학교 설립자이신 유석창 박사님이 이 건물을 인수하세요. 유석창 박사님은 이곳에서 인재 양성을 하길 원하셨고 건국 의숙을 거쳐 1946년도에 조선정치학관이라는 학교를 만드세요. 그 학교가 정치대학으로 발전하고 이후에 종합대학으로 발전해서 건국대학교가 돼요. 또 다른 대학교가 이 건물에서 탄생하는데요. 고려대학교, 단국대학교, 국민대학교가 또 이 건물에서 탄생합니다. 서북학회 본부로 사용된 건물이면서 그 이후에는 교육기관을 탄생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는 건물이에요. 70년대 서울 도심이 개발되면서 이 건물은 철거가 돼요. 하지만 그 역사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80년대 학교로 이전해서 복원하였고 지금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요. 오늘 저희에게 서북학회와 구서북학회 회관에 대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콕 퀴즈 타임! 집콕 체험 리포터들이 과거 역사를 배우기 위해 방문한 곳은 어디일까요? 1번 광진구청, 2번 미술관, 3번 대학박물관, 4번 도서관. 광진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참여 소통에 구민의견 참여. 온라인 접수해서 집콕 체험 프로그램 퀴즈 정답을 올려주세요. 정답을 맞힌 친구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체험 키트를 보내드려요. 오늘 체험 리포터들이 체험 키트 활동할 장소는 도정궁 경원당입니다. 도정궁 경원당이 어떤 곳인지 알아볼까요? 도정궁은 선조의 아버지 덕흥대원군의 사저로 대대로 그 후손들이 도정이라는 벼슬을 세습하면서 이곳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1913년도에 도정궁에 또 화재가 크게 나게 되는데요. 이후 왕실에서 돈을 대어서 도정궁을 다시 수리하게 됩니다. 여기 도정궁 경원당은 그 당시에 수리되었는데요. 서양식 돌출된 현관과 외래풍 창호 장식이 그 당시에 가미되었습니다. 왕실과 관련된 건물이면서도 전통 한옥에서 근대 한옥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잘 보여줘서 역사적으로나 건축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건물입니다. 저희가 오늘 완성할 작품은 광화문입니다. 완성 후 뒷면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을 적어봐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그림에 적혀 있는 숫자를 보고 스티커를 붙이면 돼요. 핀셋을 이용하면 더 빨리 완성할 수 있어요. 짠! 광화문을 다 완성했습니다. 와! 그럼 기억에 남는 부분을 소개해 볼까요? 저는 세종대학교 박물관의 황후저기를 그려봤어요. 순정효 황후께서 혼례하실 때 직접 입으셨던 옷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혼례복 중 하나라는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교 역사박물관에서 본 판자집과 걸려있는 남학신을 그려봤어요. 일본 사람들에게 지배당했던 아픈 역사를 잊지 않겠다는 의미로 남학신의 이름을 적어 사용하셨다는 부분이 기억에 남아요. 저희는 건국대학교 박물관의 그 서북학회 회관을 그렸어요. 국권을 되찾기 위해 조직된 서북학회가 본부로 사용했던 건물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어요.
저는 이 건물에서 여러 대학교가 탄생했다는 것과 원래는 종로 낙원동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서 좋았어요. 오늘 대학 박물관을 통해 흐르는 시간 속 남겨진 것들로부터 옛사람들의 삶을 느껴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방문해서 과거 사람들과 대화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대학 박물관으로 오세요.